자, 그럼 지금 이제 중국 고급에 이제 해당되는 시간이니까 지금 잘 모르시네, 그죠? 그냥 우리가 자시라 하면, 근데 자시는 어떻습니까? 자 다음에는 축시죠. 일단 자는 제가 그림을 밑에, 자시를 좀 밑에, 자 반대쪽으로 오시니까, 그죠? 이런 데 놓고, 반대로 오시는 자시 다음에는 해시죠, 해. 그죠? 해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나면은 축시가 있고, 요 말이잖아. 자시는, 그래, 요거 영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영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 11시 30분부터, 그죠? 영시를 지나서 1시 30분까지, 11시, 12시, 1시, 요 사이를 자시라 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 말인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기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기존에 우리 시간대를 2시간대로 30분 단위가 없었어요. 옛날 기억에. 그죠? 아직도 인터넷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실 겁니다. 그 30분의 개입은 그때는 일본 동경 기점으로 했고, 우리나라 동경, 우리 그린위치 천문대에서부터 해갖고 동쪽으로 계속 동경으로 넘어서 우리가 동경, 그죠? 동경 127도가 지금 잊어버렸대. 그 우리나라 서울동 기점입니다. 기점 말고 일본은 일본 지역의 동경이 아니라 동경점을 이야기하는 그 개입이 30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동쪽 동경 서경 이런 얘기 그죠? 이 지도상에 세로줄로 보면 고려되어 있는데, 자 12시 30분 이전에는 뭡니까? 이전에는 만약에 여기 2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월 11일입니까? 3월 12일이라면 이미 오늘 3월 12일이라면 왜 되냐면 요 기점에서 여기는 3월 12일, 여기는 3월 11일이잖아요. 맞죠? 그죠? 요수 바뀌었으니까 맞잖아요. 요까지는 자시지만 여기까지는 날이 아직 안 변했으니까 어제 31일이고 3월 11일이고 여기 12시 반이 지나서 요거 3월 12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밤. 요거는 전날 밤. 요거는 3월 11일 날 밤. 요거는 3월 12일 새벽. 맞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자시지만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태어났으면 야자. 밤에 야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태어났으면은 12시 반 이후에 여기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날이 있으니까 아침 조서 조자. 그러면은 날짜가 달라요, 날짜가. 그러면 날짜가 자신데 3월 11일 날인지 12일 날인지를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조자시로 나오면은, 그죠? 조자시로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3월 11일 날 밤에 났는데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제는 3월 12일 날 조자시라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보통 사주를 얘기하면 3월 12일 날 자시에 태어났다 안 하고 3월 11일 날 그렇지,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면은 3월 11일 날 밤에 태어난 게 맞고,
그러면 그 딱 시간 여 보면은 이제 자시 그죠? 나오지만은 여기는 넣으면 3월 11일 날 요래 넣으면 안 되죠. 3월 10일 하루가 날이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3월 12일 날 조자시가 나와야 돼요. 그 날짜를 3월 12일 날. 그래 시간을 물어보고 12시 30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날 밤인지 그 이날 다음날 새벽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시라 하면.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은 정확한 분이 나오기 때문에 애기 넣으면은 그지. 그렇죠. 지금은 요즘 이때는 예 대충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몇 시쯤 이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자기 예. 태어났는 사주 있잖아, 그지?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간은 나올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예예. 요 사주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가 뭐 야자시다 하면 아니다. 이 사주로 보면은 야자시가 나올 수 없고 뭐 해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 아니, 왜냐하면 시간은 예. 자, 만약 제 사주를 한다고 보면 이미 내가 노년에 그 글자들을 쓰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내 노년에 나와 있는 시주에 있는 글자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시주에 어떤 글자들이 있겠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떤 글자들이 있을까요? 한번 침착해 보십시오. 아는 대로 배운 대로만. 예? 해시 아닌가요? 육신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엉뚱한 게 있어. 시간을 정확히 잘 모르다 하면서 엉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에 태어날 그게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이 시를 대체적으로 찾을 수도 있다. 뭐 인터넷에 보면은 똑바로 누워지 않나, 뭐 옆으로 구부러지 않나, 뭐 엎어지지 않노미가 이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고 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나,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나 이렇게 그런 이제 과학적이 아니라 학문적 근거가 없는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노년에 이제 이 쓰는 글자들이 있으니까 그 글자들을 해서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대충 시간을 찾을 수도 있다. 2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야자 조자는 이해되셨죠? 예. 야, 일을 빨리 타. 또. 아니 그게 항상 궁금했기 때문에. 아, 예. 얘기 다 들으니까. 아니, 다른 분들도 야자 조작하니 좀 생소하게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제대로 하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12운성에 대해서 토에 대한 내가 얘기를 지지토에 대한 내가 얘기를 지지토는 참 굉장히 참 말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 이 12운성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12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제가 토에 대해서는 뭐 오늘 시간 안 되면 다음에 하든지 그런 말씀을 우선 오늘은 12운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운성이라 하면 우리가 제 책에 97쪽인가 8쪽에 보면 12신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12신살과 같이 봐도 돼요. 같이 연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운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12운성이라는 얘기는 모든 이 만물이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12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표현하는 글자들이 뭐고 하면 일단은 절, 태, 양 이런 절태양 양은 이제 어머니 양수를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 양수수 절태양 그다음에 생, 욕, 관대, 생록대, 로광새, 병사모,
요게 12가지거든요. 절이라 하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단계로 만들어 놓으니까 12단계는 우리 지지의 12단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행적으로 수의 단계는 아까 기초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씨앗의 단계. 그죠? 보이지 않는 씨앗의 단계 해, 자, 축의 단계고 그 다음에 목의 단계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 목의 단계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묘진, 그 다음에 화의 단계 사오미, 그죠? 그 다음에 금의 단계. 금의 단계는 신유술. 이렇게 12단계입니다. 12단계. 12단계를 말하는데 12단계를 사람은 모든 만물은 지구상의 하늘 아래 아까 말씀드렸죠. 천수상 지수형에서 형체를 만들어내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명리적으로는 생과 극을 하면서 상생상극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목에서 태어나겠죠. 태어나서부터 왕성하게 살다가 차츰차츰 다시 돌아가서 본래에 간다. 이거잖아요. 본래에서부터 태어났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다 가는 걸 표현을 12단계 표현했습니다. 자, 절이란 절. 절은 끊어짐의 상태. 끊어짐의 상태. 끊어짐의 상태는 사람으로 말하면 혼과 백이 분리된 상태. 그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어디에서 태어나? 여기서 생했죠? 태어났어. 목욕하고 관대를 입히고 근록 제왕처럼 살다가 인생이 왕성하다가 살다가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늙으니까 쇠약해져서 늙고 병들고 병 죽고 묘로 들어가고 다시 절로 와서 혼백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잉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잉태양 어머니 양수 속에 이런 12단계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의 상태란 그죠? 모든 만물이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혼이란 게 우리 사람한테는 혼이지만은 모든 사물은 그 본래의 본성이 있고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론이다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 리라 하는 게 이라 하는 게 바로 하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기는 이 절은 혼백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혼백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분리된 것을 말한다면 뭘 뜻할까요? 기운이 없다. 그죠? 없다. 그 다음에 없은 다음에 그래야 잉태가 될 거 아니에요. 잉태가 돼. 그래서 절이 자라는 글자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자라는 글자는 씨앗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급이니까 자묘형살은 이런 얘기예요. 자묘형살은 이 사랑과의 관련이 있는 그런 형살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씨앗을 의미한다. 그래서 잉태하고, 그죠? 여기 이제 씨앗이에요. 이 식물로 치면은, 다른 생명으로 치면 이 거기죠. 이 혼이 없는 것들은 이제 거기죠. 이 씨앗. 그대로 딱딱한 씨앗.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상태를 축의 상태라, 갖춰져 있는 상태,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가
네 에너지가 양지에 있네라면 에너지가 갖춰져 있네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런 상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고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태어나는 거죠. 아까 기초과정에 했죠. 이제 육안으로 보이게 인생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인생 시작에서 태어나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관대를 입히고, 관대는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옛날 같은 한 19세쯤 되겠죠. 이제 이 사회 시험 과거 보러 하는 단계. 그러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는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목의 단계는 청소년기, 굉장히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 단계.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준비하는 단계. 태어나서 목욕 입히고, 아참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서 도화, 예쁘게 변한다, 도화. 그래서 이 글자가 도화라 해당되죠. 그래서 진은 관대지.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진출하기 이전에.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는 사회의 밝은 세상의 문명을 열어주는 글자다라고 안 했습니까? 진이라는 글자 들어보셨죠? 반대로 술이라는 글자는 반대죠. 진술출이 반대잖아. 술이라는 글자는 어두움의 세계, 음의 세계를 열어주는 글자다. 음의 세계를 시작하는 글자다. 그래서 술해, 진사술에는 천중지망살이다 하잖아요. 천라지망이라고 하죠. 그래, 천라는 뭐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 음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글자. 그건 뭡니까? 그래서 천라는 해가 천라살이를 하는데, 살은 해가 술에서 마감하고 묘로 넣고 저기서 절 완전히 구분해서 음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저성 세계를 인도해주는 우리 이성 세계의 서성들이 누굽니까? 목사님, 신부님, 그죠? 전부 또 이 생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그게 천중살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성정의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잘 발달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사는 우리 밝은 문명 세계를 열어주는 글자잖아요. 지망살. 그러면 진사는 어떤 직업이 맞습니까? 우리 이성 세계에서 성장하게 하는 선생님, 바로 그런 직업들이에요. 그런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성장하게 가르치는 그런 직업들이 천라지망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글자들의 뜻이 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록은 인생에 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 그죠? 하루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루로 치면 우리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왕성하게 하는 시기잖아. 하루로 치면. 계절로 치면은 목의 상태는 봄이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태어나게 자라게 하는 봄의 시기고, 화는 계절적으로는 여름의 시기고, 여름은 꽃을 피우는 시기다. 그죠? 그 제왕처럼, 그죠? 제왕, 근록, 제왕처럼 살아가는 구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왕성하면, 그래서 화는 굉장히 이제 외적으로 이제 굉장히 화려함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꽃을 피우는 상태니까, 여름이니까 그 사람이 오죽 그러겠어요. 그죠? 활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꽃을 피우는 시기이고, 자, 미는 뭡니까? 미는 미토죠. 토에서는 쇠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쇠하지는 않아요. 4, 5, 미 이 구간이 다 화의 구간, 여름 구간이니까. 비록 요 미토는 토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상태를 열매 맺게 해주기 위해서 꽃을 떨어뜨리는 그런 환절기의 토죠. 그래, 이 토에 지금은 쇠하지는 안 하잖아요. 쇠약 해지를 간다나. 지금은 내가 이 왕성하지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나이가 들겠죠. 여기는 제왕적 나이.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기에서 어떤 설명? 여기는 중년이 들고 장년기가 중장년기가 되겠죠. 그죠? 아주 왕성하게 사회생활하는 그런 청장년기를 한번 좀 버리시면 청장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인들 말하죠. 그 되게 연령적으로 보면 어떨까 여기가 보통 우리가 뭐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뭐 사회생활 한다 하면 20 한 7, 8세쯤 되잖아요. 그죠? 20 한 7, 8세부터 보면 여기 어떤 보통 우리가 이제 병들기 이전까지 그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20 거의 한 여기가 완전히 노년의 시기로 들어간다면 한 5세까지 정도 되겠죠. 시기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정확한 숫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병드는 시기. 병드는 시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자연에서 이야기하면 요때가 언제입니까? 꽃망울이가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수분이 물기가 저 나무에 우리 나무로 본다면은 제일 꼭대기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첨첨 단풍듭니다. 그 물기는 다시 하강하죠. 화해까지는 어떻습니까? 물기가 계속 위에 뿌리에서부터 계속 물기를 위로 올라갔다가 그 끝에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망울이 떨어지면서 물기는 다시 그 자양분은 본래의 자리로 서서히 들어가면서 단풍 들면서 그죠? 인생에 단풍이 들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병 들어가는 시기다. 우리 인생에 병 들어가는 시기다. 그렇지만 우리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2세들까지 다 이제 하고 이제 이래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선으로 물러날 그죠? 이선으로 물러날 시기. 그래 결국은 환갑이 지나면서 이제 되겠죠. 그래 결국은 이 시기에는 여기까지가 한 60, 우리가 뭐 정년까지 보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신까지가 한 정년까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술은 뭡니까? 유술은 그 표현하자면 12단계로 표현하자면 내가 그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살아날 왕성하게 살다가 어느 사이에 이까지 와서 내가 내 인생의 결과치를 모든 걸 이제 다 만들어서 내려놓고 이걸 표현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노년에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는 실제적으로 죽음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현실의 옛날로 쳐볼게요. 옛날 제 기억에 보면 우리 할머니 환갑 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 환갑해봐요. 지금 우리 환갑해봐요. 어떠세요? 아직까지. 아로 안 보입니까? 맞잖아요. 지금은 그렇거든. 시기로 본다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시대 치면은 진짜로 이 시기에 병들고, 그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환갑을 지나도 이제 일천 활동하는 시기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 기운이 그만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물러나고, 그 다음에 묘로 들어가도 여기서 표현은, 자, 이 묘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묘라는 것은 여기에만 지금 묘가 있지 12운성을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흐름을 12운성이라 한다. 요 흐름을 사람이 태어나서 요런 순서, 요런 차대로 절태양생 육대록 왕세병사모 요렇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그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니까 생육대록 왕세병사묘 그다음에 절태양 이렇게 하는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편의에 따라서 편의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이렇게 왔다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고 묘지로 들어가면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묘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살다 가는데 요 대문 12운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운이 이 글자의 화의 기운은 벌써 느껴지겠죠. 아, 화라 하면 육신적인 걸 갖다 붙이지 않아도 육신적 만약에 관성이 화야 내게 그럼 내게 관성이 화면 어떻습니까? 그 관성이 굉장히 왕성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관성이 수다. 수는 이미 조용하고 안 보이잖아요. 어둡잖아요. 뭔지 형태도 모르고. 내 관성이 또는 내 부성이 무기다. 아이와 같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겁니다. 그러면 요 알뜰살뜰히 챙기는 그런 놈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뭡니까? 12운성적 표현으로 우리가 기운을 읽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묘가 지금 묘란 그럼 묘란 기운은 어떻습니까? 묘하죠. 진짜 우리 요 상태로 생명이 왔다 가면 묘라는 진짜로 죽음의 묘지로 들어간 상태에서 묘지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 묘 딱 요 째면한 땅에 파놓고 여러 묶여 갖고 이래 있는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태만 그러한 기운을 연상하면 됩니다. 묘지에 앉았다. 아까 자 간목일간에 벌써 한 2만 원 벌었습니다 지금. 2만 따고 간목일간에 자 볼게요. 자 간목일간에 자 농담입니다. 간목일간의 부성은 남편성 남편성은 뭡니까? 그 이걸 극하는 글자잖아. 그럼 금이죠. 그죠? 금이잖아. 간목일간의 여명인 경우 남편에 해당되는 글자는 금이에요. 그럼 금은 양금과 음금이 있잖아요. 그래, 요는 음은 음이니까 여기 이제 양금은 요거는 양이잖아, 양. 그래, 양의 글자가 여기 위에 붙을 수 있다면 양의 글자는 경금이죠. 그죠? 그러면 경이 술 위에 앉았다. 경술이잖아. 하늘의 기운에 하늘의 이치가 이제 여기에 술의 묘지에 앉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내 남편이 묘자리에 앉았네 말입니다. 그럼 남편에 대한 기운이 어떨까요? 꼼짝 있으나 공망과 같다. 갑자기 공망이 생각나네. 공망 아시잖아요. 그래 내 남편의 나한테서는 남편의 에너지가 공망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계합니다. 자 다시 자 토일간이다. 토일간이면은 무토일간에는 뭡니까? 간목이 관이잖아요. 그죠? 간목이 관이라. 간목이 관이라. 간목은 묘지가 또 다릅니다. 근데 이 묘지를 다 달라요. 다른 다른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런 12운성의 원리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절태양생록도 이렇게 이제 12단계로 왔다 가는데 자, 목은 어디가 절지이냐 하면 여기가 목의 그래 반대쪽이죠. 반대쪽에 절지이다. 절지란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여기가 절지다. 다시 말하면 절지. 갑은 양은 여기 있고 을목은 여기 있지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절지 수가 여기 있네. 수는 화의 절지다. 여기는 목의 절지죠. 여기는 화의 절지다. 화는 병화와 정화. 화와 토는 같이 있다고 했죠. 무토와 기토. 양은 양우에. 그죠? 음은 음우에. 요 자리가 절지이다. 절지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목. 여기는 금의 절지. 경금은 양금은 양목 위에. 신금은 음목 위에. 그죠? 금. 수는 화의 절지다.
임수와 개수. 요 자리가 절지이다. 그럼 시작을 다릅니다. 시작은 절지인데 양은 양생, 양은 순행, 양은 순행한다 가만. 요 글자는 양이 뭡니까? 요게 다 양이잖아. 그죠? 요게 요게 양의 글자다. 양의 글자들은 순행하고 시계 방향으로 순행하고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역행하고 순행과 역행을 아시겠죠? 이제? 순행과 역행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절지가 다르니까 절지가 다르면은 묘 자리가 달라지죠. 묘의 자리가. 묘의 자리는 간목의 묘의 자리는 병사묘 순행하니까 되시죠? 간목의 묘자리는 미토가 간목의 묘자리가 되고 됐죠? 절태 이 자리가 절이라 했으니까 절태 양생 녹대 금왕세병사묘 병사묘 그죠? 또 그다음에 을목은 역행한 데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절지라 했죠. 절지. 절태 양생 녹대 근왕쇠 병사묘 술이 을에는 묘자리입니다. 그죠? 요렇게 그렇다면 아까 무토일간자는 뭡니까? 남편의 목이죠. 그죠? 양목이 남편에 해당되는 글자라면은 미토가 그죠? 미토가 묘자리가 되고 음이 만약에 일간을 바꾸면 돼. 일간을 바꾸면 기토일간이면은 이게 이제 정관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 무토일간이면은 을목이 이제 정관이 된 거고 정관이든 편관이든 간에 이 관과 살이 혼잡이 안 되면은 편관도 남편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절지가 달라짐으로써 그러면 나의 부성이 그죠? 또 나의 누가 이제 남편은 아내에 해당되는 별이 부성 그죠?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 명에서 와 내 남편은 또는 내 아내는 있으나 마나 하나 뭐 남자랑 좀 활동해서 좀 밖에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이래가 좀 돈도 벌이고 와야지 집안이 좀 이 생동감이 넘치고 좀 사람 사는 것 같고 이런데 왜 내 남편은 무기력할까라는 거잖아요. 묘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럼 그거는 뭡니까? 묘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공망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묘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미 나한테 내 명에서는 나의 남편에 해당되는 하는 별이 벌써 묘에 있구나. 그럼 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 팔자에? 내 팔자에. 그럼 누굴 탓해야 됩니까? 남편이 무기라도 저놈의 손이 맨날 첫날 돈 안 벌려고 이랬다. 누굴 탓해야 되나?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리에 또 이런 점을 또 배워 놓으시면은 또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든 간에 일간에 따라서 자식명, 나의 자식과의 관계 또 그죠? 또 그다음에 그래 토가 내한테 지지의 토들이 있으면은 그 토가 내한테 어떤 글자에는 묘자리, 어떤 글자는 창고의 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가 있을 때는 한번 연구 삼아, 공부 삼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해나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 책이 아까 97쪽에 있는 이 내용까지 이제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는 어디까지만 말씀드리냐면 지금 12운성에서 12신살은 급살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갑니다. 급, 재, 천, 지, 연, 월, 망, 장, 반, 반역, 육화. 이렇게.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요걸 12신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2운성이라고. 그죠? 운성의 순서를 말하고, 요거는 12신살의 순서를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띠로 볼 때는 그 띠의, 내 책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띠의 삼합에 의해서, 그죠? 띠의 삼합에 세 개의 띠가 같이 묶여서 급제사를 넘어갑니다. 그 삼합이 예를 들어서 인호술 삼합이라면은 범띠와 말띠와 술, 개띠, 서희가, 그 다음에 인에서 술 다음에는 뭡니까? 해잖아, 해. 해부터 급살, 제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말인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자평명리학을 우리 지금 공부하잖아요. 우리 자평명리학의 일간론이 정리가 되면서 12신살이 12운성과 바로바로 접목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12운성의 절지가 12신살의 급살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운성의 생지는, 아까 생지 태어나면 생지는, 그죠? 12운성의 생지는 12신살의 지살과 같다. 지살, 역마살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 연살, 화교살. 그래서 왕성하게 살 때는 왕성살, 근록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왕성하게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왕성하게 할 때는 망신살 조심해라 라는 얘기고, 이렇게 제왕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잘 살 때가 장성살, 장성, 내가 장군이 된 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반한살, 그죠? 왕쇠, 여기 쇠의 반한살이 있어. 이 반한살, 아까는 쇠는 이미 쇠약한 게 아니다. 아직 쇠약한 그름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는 12신살로서는 쇠는 반한살이다. 반한살이 뭐냐면 장성살, 장군에 되어서 말한장에 안정되게 탁 앉아 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좋은 신살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말하고 병들고 역마살이 오고 이런 얘기입니다. 역마살이 오고 육해살이 오고 묘자리가 이 묘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화계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화계살, 묘지란 묘지와 고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간이 요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은 순서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12운성의 시작은 절지부터 시작해서 12단계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12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한 거고, 그죠? 그 에너지적 기운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거기서 거기서 이제 참, 각 일간에 따라서 절지의 위치가 달라지더라. 그 절지란 기운이 없는 거다. 없는 것은 바로 목극, 금극목, 화극, 수극화 서로 네 개가 상반되는 기운 쪽에서 절지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 음은 음. 그래서 양은 양대로 순행하고 절지부터, 음은 음지 거기서 절지부터 역행해서 가더라. 그래서 각 일간마다 묘자리는 다르다. 목이라도 간목의 묘자리는 미토지만 을목의 묘자리는 술토가 되고, 그죠? 또 여기 화의 병화나 무토의 묘자리는 여기 되죠. 묘자리. 그럼 또 자수의 묘자리는 축이에요. 그죠? 이 정화와 또 천간의 것이 지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의 묘자리는 축토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신금의 몇 자리는 진토가 되겠죠. 진토는 원래 임수의 몇 자리도 되고 신금의 몇 자리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일간마다 몇 자리가 달라지더라. 그러면 요게 요 글자들의 몇 자리인데 그러면 내 일간이 뭔데? 내 일간이 병화야.